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다이어트 장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건PD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네. 자동차세에 대한 얘기예요. 아, 네. 지금 자동차세에 대한 얘기가 아주 핫합니다. 내년에 무려 네. 10배 정도까지 네. 자동차세가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럼 100만 원 내는 건 1000만 원 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자동차세, 전기차 자동차세가 너무 싼 거야. 네네. 네, 너무 싼 거야. 네. 근데 전기차 보급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예. 자동차세를 적게 내면 당연히 져야 좋죠. 1년에 13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잖아요. 예. 근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배기량이 제로예요. 배기량이 없잖아요. 예.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0%에서 총 13만 원 내는 거예요. 30% 해봐도 3만 원이잖아요. 네. 테슬라 5천만 원짜리도 13만 원. 모델 S 1억이 넘는 것도 13만 원. 6억짜리 롤스로이스를 사도 세금이 13만 원입니다. 근데 전기차를 많이 팔리다 보니까 네.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겠죠.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걷는데 그죠. 자꾸 전기차가 많은 거야.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이 모자라겠는데? 세금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했었죠, 안 그래도.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게 되면 예. 당연히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다른 데에서 좀 더 걷지 않을까. 이번에 네. 자동차세를 네. 올린다고 해요. 이런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국민참여투표로 올렸고 네. 참여자의 86%가 난 찬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찬성한다는 분들은 전기차 안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그런 분들이 많겠죠. 네네. 저도 이제 13만 원 자동차세를 내면서 네. 타고 다니는 건 좋았는데 네. 이거는 언제든지 바뀌겠다. 라는 진짜요. 왜 그러냐면은 걷고 있는 세금이 있었는데 네네. 당연히 차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네네. 어디서든 또 빼올 거 아니에요.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면 네. 세금도 줄어들 거고. 그죠. 네. 그러면 어디선가 이제 세수가 부족한 예, 부분을 예. 채워 넣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봤을 때는 세금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참여자 86%가 찬성을 했다는 이유는 솔직히 억울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억울한 부분도 왜냐하면 많겠죠. 나보다 좋은 차, 비싼 차를 타는데 왜 쟤는 나보다 세금을 이렇게 조금 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번에 그 투표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기차를 몰고 다니지만 저도 찬성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개편이 되든 네. 내후년에 되든 분명히 개편이 될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전기차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줄여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네. 있어서 나는 그걸 믿고 샀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전기차를 또 뻥튀기 해버리네. 혹시나 요거를 이제 또 청와대에서 보시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그렇죠. 네네네.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네네.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래야 불만이 조금이라도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현재의 자동차세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968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네. 기존에 이제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거는 30년 전 정도부터 30년 정도 됐다. 네, 그때 하시는 취지가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량 가격 상관없이 그렇죠. 배기량이 높은 차일수록 예. 환경에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세금을 예. 더 많이 내라. 근데 세부적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1000cc 이하 같은 경우는 cc당 80원, 그다음에 1600cc 미만은 cc당 140원, 그리고 1600cc 초과되는 거는 cc당 200원. 여기에 이제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저희가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는 거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타고 다니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세금이 좀 비싸죠. 네. 그럼 이제 자동차별로 한번 그럼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죠. 그냥 CC로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네, 차량별로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모닝 1.0 가솔린은 배기량이 경차니까 998cc예요. 이런 경우는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10만 3,780원. 이게 1000cc 미만이니까는 그렇죠. cc당 80원.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다 10만 원 조금 넘어요.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아반떼 1.6 가솔린 같은 경우는 1600cc 미만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시니까 이게 29만 원 정도 나오신다고 29만 보시면 원 돼요. 정도. 이거는 네. 이제 1600cc 미만이니까 cc당 140원.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K5 같은 경우는 2.0 가솔린이나 뭐 BMW 350i 같은 경우가 네네. 1998cc예요. 그럼 BMW 7천만 원짜리랑 그렇죠. K5랑 배기량이 똑같은 거네요. 똑같아요. 네. 그런데
동일하게 납부하는 금액은 51만 9천 원대 돼요. 51만 원. 차량가가 많이 차이 그렇죠. 나는데도 네네, 맞아요. 51만 원으로 네. 동일한 거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벤츠 E300 네. 포매틱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8천만 원이 넘거든요. 네. 요거 같은 건 배기량이 K5보다 더 적어요. 1991cc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실제로 계산하니까 51만 원 초반 중반대 나오거든요. 네네. 조금 덜 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랜저 같은 경우는 2.5도 있고 3.5도 있잖아요. 2.5 같은 경우는 2497cc 같은 경우는 65만 원 정도 내시고 3.5 가솔린 같은 경우는 90만 원이 넘어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나가는데 3.8이에요. 요거는 98만 원대가 나와요. 98만 원. 네. 그리고 이제 벤츠에서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S클래스. 그죠. S클래스에도 580이 제일 비싸잖아요. 580 포매틱 롱바디 같은 경우는 2억 4천만 원이 넘거든요. 네네. 요거는 3,900cc인데 요거는 100만 원 초반이에요. 100만 원 초반. 네. 야, 근데 팰리세이드랑 또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네, 가격 차이는 거의 한 5배 되거든요. 근데 실제 납부 금액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예전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입차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량, 네. 우리나라 차 뭐 5천만 원도 안 되는 차량, 네네. 세금을 뭐 비슷하게 낸다거나, 이런 좀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이런 게,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네네. 그 모델 S 같은 경우는 네네네. 지금 거의 한 1억 2천, 1억 3천이 되는데, 네. 그거는 13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네. 제일 비교를 하기 편한 게 아반떼를 한번 비교를 하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1,900만 원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28만 원, 29만 원짜리라는 자동차세를 내요. 네. 그런데 모델 S는 1억 2천이 넘는데 겨우 13만 원 낸다는 거예요. 6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요. 자동차에서는 적게 낸다. 네, 맞아요.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냐? 모델 S 산 사람들 너무 적게 내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죠. 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은 또 네. 억울한 게 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우리는 1억 3천만 원이라는 그쵸. 돈을 주고 네네. 이 전기차를 구매를 한 거다. 네네네. 참 억울하게 했어요. 아니 뭐 이런 분들은. 실제 그 고객님들의 특별히 잘못 있는 게 아니라 요 자동차세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영상을 찍기 전에 그 롤스로이스 그 전기차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60이 넘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거 제가 조사를 안 했지만 당연히 이거 13만 원일 거 아니에요. 이거 야. 사신 분은 진짜 꿀 빠는 거죠. 그러니까 야, 자, 세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네. 이제 네. 내년에 이제 세금 폭탄을 맞아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요. 한 네. 방에 끝납니다. 네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하죠. 왜냐면 차라리 배기량으로 매겼으면 그죠. 차라리 저렴할 걸. 맞아요. 차량 가격으로 만약 매긴다고 하면 네. 아마 진짜 폭탄을 제대로 맞지 않을까.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한 몇백만 원 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까지 낼까요? 어쨌든 전기차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좀 비싸잖아요. 예. 대부분 보면 5천만 원 이상이에요. 5천만 원 네네. 이상, 뭐 좀 좋은 차들은 1억 그 이상 넘어가기도 하는데 비싼 고가의 차량을 사시는 분들이 네. 세금을 적게 내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바뀌지 않을까. 장기 렌트 리스 각종 상담 문의는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카카오톡 채팅, 전화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밴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최신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뭐다? 모토 다이렉트. 자, 그렇다고 하면 저희 다른 나라들 전기차 자동차세는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네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가장 많이 팔린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가격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보통 75달러에서 한 150달러 요 사이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75달러면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밖에 안 한다고요?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9만 원, 10만 원? 네네, 맞습니다. 여긴 너무 싼데? 이거요? 왜 이렇게 싸요? 싸요. 왜 이러는 걸까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차량 가격마다 틀린데 거기도 주가 여러 개잖아요. 네네. 주마다 다른데 여기도 한 100달러에서 그때 좀 많게 되는 데는 뭐 500달러도 있긴 한데 네. 한 10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00달러에서 200달러. 여기도 한 20만 원 중반대면 네, 맞습니다. 끊을 수 네. 있고 네. 이게 선진국 순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냥 선진국일수록 좀 싼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죠. 그러진 않아요? 네네네. 그냥 뭐 제가 재미자고 한 얘기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배기량에 따라 달라요. 사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잖아요. 네네. 여기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일괄 부과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13,000엔 정도? 13,000엔.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네,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보통 일본 거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지 않았나? 거의 세금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부과를 네네, 하고. 맞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환경을 좀 많이 중시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럼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잖아요. 없죠. 거기도 또 일괄적이에요. 아, 그거 일괄적. 130유로. 130유로.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는데 네.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 배기량이 없으니까 그럼 빵원이잖아요. 빵원을 줘야 되는데. 이런. 왜요? 이거 똑똑해졌는데요? 아우 진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좀 예외예요. 네. 예, 자동차세를 미리 부과를 하는데 곧 1만 싱가포르 달러거든요. 네. 우리나라 돈은 900만 원. 왜냐하면 1년? 매년요? 아니요, 한 번만 차 살 한 때. 번만? 네. 아우, 그렇죠. 이거를 아. 탄소세라고 해요, 거기서. 탄소세. 그래서 거기는 일반적인 국가가 아니라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보통은 전기차 막 보급을 막 하잖아요. 네. 여기는 자동차 자체를 억제해요. 사지 보급 자체를 말아라. 억제. 예, 그러다 보니까 탄소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네. 워낙 좀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긴 좀 약간 예외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은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 저렴한 건 솔직히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그 내연기관에 비하면 전기차가 솔직히 좀 많이 그 저렴한 편이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네. 앞으로 이제 그 자동차세 개편이 어떻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차량 가격에 대해서 부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부가적인 면으로 전기차가 좀 보통 내연기관 차보다 좀 무거워요. 차 도로도 무거운 차가 달리면 차량 도로가 파손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부가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자동차세 차량 가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무게 그것도 추가를 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전기차주 분들한테 아주 악플이 달릴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자동차세를 올린다고 그래서 열받는데 네. 거기에 무게까지 플러스해서 네. 더 뒤져라 하는 거는 이건 죽어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이 높은 차는 어차피 서민차가 아니에요. 네. 고급차잖아요. 네. 솔직히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비싼 차 타는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네. 더 추가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않지 않을까. 문제는 안 되겠죠. 뭐 네네네. 그렇게 문제될 정도로 하지는 않겠죠. 네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네네. 차량가 때문에 자동차세가 한 번에 올라오고 네.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차량 무게로 한 번 더 뒤져라. 세금 폭탄 맞아봐라. 너네는 사회 악이다. 막 이런 개념으로 몰고 가버리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저도 네. 전기차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사실 차량 무게가 네.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그런 게 이제 파손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조율해서 불만이 없게끔 네. 이렇게 서서히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이 네. 불만이 없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좀 개편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